네. 그러니까 주역계가 이렇게 이제 택내수에서 이제 수택절로 바뀌었고, 수택절에서 또 어떻게 바뀔지, 그 다음에 지금 주기가 지금 한 달이거든요. 30일 단위로 지금 이제 변해 가는데, 이렇게 이제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 변화는 그게 이제 좀 주기적으로 변해야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너무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변하면, 요즘에 아무리 이제 수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이제 물리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불규칙적인 거는 이제 예측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렵거든요. 다행히도 대부분의 이제 자연계의 이제 현상이라든가, 그러니까 자연계에서도 보면, 밤낮이 이제 주기적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주기적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어떤 물체가 이제 뭐 떨어질 때도 이제 이렇게 중력 가속도를 받아서 이렇게 일정하게 딱 떨어지고, 어떤 법칙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바뀌는 것은 이제 아주 정밀하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 예측이 이제 물리학에서도 보면 이제 그런 걸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사계절이 바뀌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그런 걸 이제 주기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주역도 마찬가지로 이제 옛날 사람들이 이제 딱 그 정리를 해놓은 거는 이제 어떤 변해가는 게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우리 이 사회현상도 보면 주기적으로 변한 게 있거든요. 주기적으로. 사람도 보면 이제 예를 들어 사람을 이제 비유를 하면, 사람이 잘 나갈 때가 있고 성장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다시 또 셋했다가 다시 또 성장했다가 셋했다가, 이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다음에 시장에서도 보면 이제 그 상품이 아주 잘 팔리는 시기가 있다가 다시 이제 불황이 와가지고 다시 안 팔리다가 다시 호황이 와서 다시 또 잘 팔리고, 이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변하거든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하는 거. 이제 이런 이제 주기적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물리학이든 이 주역이든 이제 그걸 이제 그 옛날 사람들이 이 사전이 이제 정리한 게 아니고, 옛날 사람들이 미리 다 이제 그걸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변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걸 비유를 한다면 그걸 지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변해가는 것의 지도. 주역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각 개가 변해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지도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느냐. 주역이라는 것도 보면 이제 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어떤 현실에서 이제 현실의 구조에서 이제 주역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주기 운동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주기 운동. 그리고 이제 이 주기 운동을 가장 이제 현실에서 이제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거는 이제 물리학이 이제 이 주기 운동을 잘 설명해 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걸 어떤 예측하는 이제 그런 글로서는 이제 이 주역계로 나타낼 수 있으면 아주 예측에서는 또 물리학보다 더 탁월합니다. 이게 물리학은 이제 자연계 현상만 이제 이게 주기 운동에 대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데, 주역계는 이제 그걸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회도 보면 주기적으로 변한 게 있죠, 그죠? 뭐 주식 같은 것도 이렇게 계속 변하고, 뭐 시장 뭐 상황도 계속 변하고, 뭐 사람의 이제 또 뭐 이제 운이란 것도 이렇게 또 계속 변하고, 이 변하는 거는 이제 그 주역계로 나타내면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과학에도 이제 바로 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주역의 이제 장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기 운동을 이제 물리학에서 가장 잘 나타내니까, 제가 이제 물리학의 이제 힘을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제 주기 운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 주기 운동을 이제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시면, 이제 그 주기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주역계에다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연결시킬 수 있으면 이제 그 괴가 변하는 거 지도를 하나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기 운동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주기 운동. 주기 운동이란 게 이제 뭐냐면, 시계에 있지 않습니까? 시계에 있으면 시계추가 왔다리 갔다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제 주기적으로 일정하게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폭이 뭐 이제 좀 작아져도 시간은 일정하거든요. 이렇게 왕복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시계로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게 이제 주기 운동입니다. 또 다른 애는 이제 이제 지구가 이제 이렇게 태양주로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돌 때 이제 365일 일정하게 돌거든요. 그래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제 생기고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주기 운동에 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는 이제 물리학에서 이제 설명할 때는 또 주기 운동이 또 어떤 게냐면 용수철에 어떤 물질을 딱 매달아서 딱 잡아 당겼다가 딱 놓으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진폭이 좀 적어지더라도 일정하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왔다 갔다 왕복하는 게 그게 이제 또 이제 주기 운동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할 거는 이제 시계추를 딱 놨을 때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일정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이 주기 운동을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이제 그림을 딱 그려보겠습니다. 어떤 이제 지점에다가 실 말고 이제 시계추를 하나 매달다 합시다. 이렇게 어떤 이제 막대기에다가 시계추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단단한 막대기인데 이 막대기를 탁 놓으면 이게 이제 움직이겠죠. 이렇게 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까지 막 가겠죠. 그죠? 이렇게 그죠? 예. 추를 딱 넣으면 추가 이렇게 처음에는 안 움직이는데 우리가 탁 넣으면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해서 이 지점에 오르면 속도가 차고 빠르겠죠. 그죠? 속도가 점점 가다가 이 지점에 속도 엄청 빨라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속도가 좀 점점 또 줄어들기 시작하겠죠. 줄어들다가 또 이 지점에 이러면 이제 속도가 딱 멈추겠죠. 다시 여기서 다시 이제 또 속도가 또 점점 이렇게 이쪽으로 다시 오겠죠. 그죠? 점점 또 빨라지기 시작하다가 이 지점에 이러면 속도가 이게 최고가 되겠죠. 그죠? 최고 빨라지고 이 지점에 이러면 속도는 제로고 정지하게 되죠. 그죠? 정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역으로 이제 다시 또 속도가 또 점점 증가하다가 여기서는 속도가 최고가 되고 다시 줄어들고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반복하는 거죠. 그죠? 일정한 시간을 가져서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이게 이제 주기 운동에 해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기 운동을 이제 물리학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냐면 처음 이제 이렇게 딱 이 상태에 있을 때 이 상태는 이제 정지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지해 있는 상황이 있을 때는 이제 물리학에서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라고 해서 이 에너지 개념으로서 이제 이 주기 운동을 설명하거든요. 맨 위의 상태에 있으면 어떤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재적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잠재적 에너지가 이제 이 추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어떤 잠재적 에너지가 최고인 상태. 추가 지금 아직은 에너지로 지금 운동 에너지로 변하진 않았는데 이제 운동 에너지가 변할 수 있는 이제 그 능력을 그냥 잠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걸 이제 포텐셜 에너지로 잠재적 에너지를 볼 수 있는데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할게요. 이제 계속 제가 포텐셜 에너지 계속 이렇게 사용하면 여러분도 아마 익숙해질 겁니다. 예. 일단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최고입니다. 최고. 여기 이 지점은 최고. 포텐셜 에너지 최고고 그다음에 이제 속도가 이제 점점 빨라지죠. 빨라지면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이게 운동 에너지로 변합니다.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변하면서 이제 포텐셜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고 운동 에너지는 점점 많아지거든요. 많아져서 나중에 이제 이 지점에 이르게 되면 이때는 이제 속도가 최고지 않습니까? 속도는 최고지만은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다 변해버리고 포텐셜 에너지를 PP라고 합시다.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이거는 이제 제로가 되고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이제 이게 최고가 됩니다. 운동 에너지는 최고. 그러니까 이쪽에 포텐셜 에너지가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이제 변했죠. 이 지점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다 다시 변하고. 근데 이제 이 지점을 이제 또 딱 지나면 이번에는 이제 역으로 운동 에너지가 이제 포텐셜 에너지로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운동 에너지는 이제 점점 이제 줄어들고 이제 이 지점에 이르게 되면 운동 에너지는 이제 제로가 됩니다. 속도가 제로니까.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최고. 예. 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가 또 줄어들면서 운동 에너지가 또 많아지고, 또 이 지점 되면 다시 이제 운동 에너지 최고, 이제 또 이 지점 되면 운동 에너지가 제로 되면서 또 포텐셜 에너지 최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서로 이제 계속 변화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주기 운동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에서 이제 이야기할 때 그 주기 운동은 주기 운동은 이제 포텐셜 전체적으로 이제 이 계에서 보면 이제 주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에너지는 이제 일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와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이 주기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이제 이게 변화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전체 에너지는 이제 그 일정해야 되고 에너지 보존 법칙이 적용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이제 에너지가 보존되는 가운데서 서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되고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지점을 보면 이제 이 왔다 갔다 이렇게 서로 변화하는 이 주기가 일정하다. 그게 이제 주기 운동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게 이제 하나의 주기가 되겠죠. 왕복 횟수. 이 왕복 횟수가 이제 일정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폭이 이제 좀 줄어들더라도 이 왕복하는 그 시간은 이제 일정하게 됩니다. 그 왕복하는 그 시간을 이제 주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기 운동입니다. 이게 이제 물리학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주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주기 운동.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합은 일정하고 서로 왔다 변하고 그다음에 시간도 왕복하는 그 시간도 이제 이렇게 이제 일정한 거. 그게 이제 주기 운동이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이제 그 주역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예.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그 개념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이제 주기 운동이 이제 뭔지. 예. 그러면 다시 이제 요걸 이제 지우고요. 예. 물리학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 주역으로 그러면 이 주기 운동을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이 산천인이 지금 이제 해야 될 과제인데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냐면 이제 지금 상황이 이제 이 지점은 딱 정지해 있는 상태고 운동 그 속도는 제로고 이제 포텐셜 에너지는 최고고 그다음 운동 에너지는 제로지 않습니까? 운동 에너지가 제로고 포텐셜 에너지가 최고인 것을 이제 주요계로 나타내면 제가 이제 주역계로 이제 바로 나타내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를 못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 음량으로부터 시작해서 음량, 사상, 그 다음에 주역 8개에서 그 다음에 주역 이제 64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량으로 먼저 이렇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제가 이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그걸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음량으로 나타내면 이제 속도가 제로고 정지해 있는 상태고 포텐셜 에너지가 최고인 단계. 그 단계를 그 음량으로 나타내면 이게 음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음의 상태. 근데 이제 이 지점에 오르면 이제 이때는 이제 속도는 최고예요. 속도 최고. 그다음에 운동 에너지도 좀 최고.
그렇지만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제로거든요. 이 상태를 괴로 나타내면, 음양으로 나타내면, 뭐라고 나타내냐면, 양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음양으로 나타내면, 이 상태를. 그러면, 요 음의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이 지점 왔다는 거는, 음에서 양으로 변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음에서 양으로 변했다. 그죠? 정지했는 상황에서 이제 가속 속도가 더 빨라졌으니까, 음에서 양으로 변했다. 이제, 그러니까, 음에서 양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 음이 또 양으로 변하고,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변하면 이게 이제 주기운동이 됩니다. 음에서 양으로 변하고, 양에서 음으로 변하고, 밤낮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거죠. 이렇게 음양으로 나타나면 이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 음양으로 나타나면 이제 쉽게는 이해할 수 있는데 좀 이제 공부를 좀 해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이게 이 중간에는 이 중간 단계는 뭐가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시죠? 이 중간의 단계, 그죠? 이 중간 단계도 좀 자세하게 좀 알고 싶은데, 그죠? 이 중간에는 음에서 양으로 변하는데, 그럼 음에서 양으로 변하는 그 중간 단계는 뭐가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놓은 게, 음양에서는 이제 사상이죠, 놓은 거예요, 사상. 이제 이거 더 자세하게 음에서 양으로 변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상에서 보면 음도 이제 네 가지로 딱 나누지 않습니까? 이제 태음, 그 다음에 소양, 소음, 태양. 이제 음에도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사상으로 이제 나타내면 음인데 이제 위에도 음인가. 이제 이게 이제 어디다 나타내? 이쪽에 됐다. 이게 이제 태음에 해당하고 이제 계절은 겨울 딱 정지해 있는 상태. 이제 태음으로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 보면 이제 맨 밑에 양은 이제 보면 요거는 이제 운동 에너지 최고,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제로. 이제 이 상태는 이제 태양으로 볼 수 있거든요. 태양. 사상으로 보면 태양은 아래도 양, 위도 양. 이게 이제 태양이 됐어요. 태양은 이제 여름에 해당하는 거죠. 이 태양. 그러면 이제 가운데 단계 이제 두 개를 이제 더 설명할 수 있죠, 그죠? 이제 태음인데 음인데 이제 이 가운데 단계 보면 이제 속도가 처음에는 안 움직이는데 움직이면서 이제 속도가 점점 증가하죠, 그죠? 속도가 점점 증가해서 계속 이제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증가하는 이 속도가 아직은 이제 미약한 그런 단계. 그런 단계는 이제 이거는 이제 소음이 되겠죠, 소음. 그러니까 이제 태음하고 소음하고 이제 차이 나는 게 이제 이 호가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보시면 이제 이 양유라는 것이 보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죠, 지금 움직이는 거. 속으로 이제 이렇게 막 움직임이 이제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안 움직이다가 지금 이제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소음이고, 소음은 이제 계절로는 이제 봄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봄도 보면 이제 겉은 겨울이지만은 속으로는 이제 약간 활발하게 이제 성장하고 싹들이 막 자라나는 이제 그런 단계지 않습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이제 소음의 단계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소음에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이제 태음에서 이제 이렇게 단계 다시 적으면 중간 단계가 이제 좀 크게 이제 찍겠습니다. 소음에 해당하고, 이게 이제 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태음에서 이제 소음, 내부적으로 막 이제 속도가 막 이제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속도가 더 증가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겉으로도 완전히 이제 그 전부 다 양인 상태. 운동 에너지는 최고. 그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제로. 그다음에 속도는 최고. 그런 단계가 이제 태양이 되겠습니다. 태양이 됐다가 그다음에 이제 사상에 이제 소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태양에서 그다음에 이 단계로 보면 태양에서 다시 요쪽에서 이쪽 갈 때는 이제 역으로 이제 태양에서 이제 태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운동 에너지가 이제 점점 이제 줄어들고 나중에 이제 저쪽에 이렇게 되면 멈추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양에서 이제 태음으로 갈 때는 여기에 역으로 이제 녹게 되는 게 운동 에너지가 점점 이제 줄어들고, 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는 거거든요.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는 걸 뭐로 나타낼 수 있냐면 업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제 운동에 아직 움직이고 있지만 이제 여기에 이제 바로 소양이 됐습니다. 소양에서 이제 다시 이제 태음. 그러니까 이쪽으로 할 때는 이제 태음에서 소음, 중간 단계가 소음, 그 다음에 태양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넘어갈 때는 이제 태양에서 다시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죠.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는 게 바로 음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태양에서 소양, 태음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는 게 이제 주기 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이게 이제 전문가 이제 수준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지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옛날 사람들이 그 순서별로 해서 64개의 그 괴를 차례를 매겨놨거든요. 변할 때. 그러니까 태음에서 태양까지 변할 때, 변했다가 다시 태양에서 다시 태음으로 변할 때, 그걸 이제 음양, 사상, 팔계, 그 다음에 주적해서 그 순서적으로 이렇게 차례를 매겨놨거든요. 그걸 하나 이제 지도로 볼 수 있거든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지하철로서 이제 비유를 한다면, 여기 이제 부산이라고 하면, 부산에서 보면, 부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끝지점이 어디라고 해야 될까? 서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서면에서 이제 양산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서면에서 양산까지 이제 할 때 가면 각 그 역들이 쫙 이렇게 순서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지하철 역에 대한 순서들. 그게 이제 하나의 지도로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옛날 사람들이 이제 그걸 다 해놨거든요. 이렇게 그게 이제 주기적으로 변할 때, 단조건이. 이제, 음양으로 변할 때는 음이 양으로 변한다.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고, 사상으로 할 때는 태음에서 소음에서 다시 태양으로 바뀌고, 다시 태양에서 다시 소양, 다시 태음으로 또 바뀐다.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그 시간이 일정하다. 이게 이제 주기운동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상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알 수 있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팔계가 나옵니다. 팔계. 근데 이제 사상에서 이제 그 팔계로 이제 이렇게 넘어갈 때는 이제 어떤 하나의 이제 그러니까 음양의 효가 변하는 이제 사상에서 이제 보면 음양의 효가 이제 변하는 그 규칙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야 나중에 이걸 이제 팔계로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이제 보시면 이 태음에서 보면 태음에서 태양까지 갈 때를 보면 태음에서 맨 아래의 효가 지금 변하죠. 맨 아래의 효가 이제 양효로 변하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맨 아래에다가 양효를 딱 넣어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 소음에서, 태양 소음. 그러니까, 보자. 근데 이제,
그 차례를 이런 식으로 또 나타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태음에서 소음으로 변하고 그다음 소음에서 바로 이렇게 이제 태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소음에서 소양에서 상당히 설명하기가 이제 좀 그런데 맨 아래 효에다가 이제 아래 효가 변하는 걸 보면 이게 이제 양효가 되고 양효에서 다시 이제 소음에서 이게 소양으로 갈 수 있으면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방송 설명을 하면서 저도 이제 계속 뭐라고 해야 되나 방송 설명하면서도 순간순간 또 바뀌는 게 또 산천인이거든요. 그게 주역의 이치가 만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 산천인한테도 지금 적용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게 또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뭔가 이제 좀 궁금한 게 저도 하나 생겨가지고 태음에서 소음, 소음에서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 소음에서 이제 태양으로 가는 게 이제 옳은 건지 안 그러면 소음에서 소항을 거쳐서 이렇게 태양으로 가는 게 올바른 건지 그게 지금 갑자기 막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는 이제 태음에서 소음 태양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쪽으로 하니까 태양에서 다시 소양 태음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방송을 이제 하면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태음에서 소음을 갖다가 그다음에 이 단계가 소음에서 이제 이 소음이 이제 뒤집어지는 그런 단계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소음에서 이제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가 있으면 그게 그 상황이 이제 역전된 거예요.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많은데 소음하고 이제 이 소양 단계에서는 포텐셜 에너지와 그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서로 바뀌는 단계니까 그러니까 태음에서 소음 소양 할 때는 이제 그 아마 태음 소음 태양으로 되는 게 아니고 태음 소음 소양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태양으로 가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태양에서 이제 태양까지 되는 태양에서 소양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소음이 됐다가 그다음에 태음으로 가는 이 단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곰곰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시겠죠? 이만큼 어렵습니다. 이게 아직 확실하게 된 건 아니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태음에서 소음으로 갔다가 소음에서 이제 소양되는 이제 이 단계는 이제 운동 에너지와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막 주기적으로 바뀌는 거야. 이제 이 비율을 하면 봄하고 가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밤낮의 이제 길이도 또 막 바뀌잖아요. 밤낮의 길이도 바뀌고 그다음에 춥고 더운 게 또 바뀌잖아요. 이 시기에 그죠? 이제 그러니까 그 단계가 이제 이렇게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갔다가 이제 그 봄의 그 단계에도 보면 그냥 봄 가을로 이제 보통 구분하는데 봄 여름하고 그러니까 봄에서 이제 바로 여름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좀 사상으로 이제 보면 봄에서 바로 이제 더 극성에서 이제 여름으로 가는 게 아니고 봄에서 이제 봄의 그 단계가 또 더 세분화해 보면 봄에서 봄 중에서도 이제 겨울에 가까운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름에 가까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봄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제 가을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소양을. 그렇지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통상적인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 소음에서 이제 소양으로 바뀌었다가 그러니까 봄에서 이제 가을로 바뀌었다가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서로 역전되는 이제 그런 상태로 됐다가 그다음에 이제 태양으로 갔다가 태양에서 다시 이제 태양으로 갈 때는 태양에서 이제 여름에서 이제 가을 있지 않습니까? 가을로 가는데 통상적인 가을로 갔다가 또 가을에서 바로 이제 겨울로 가는 게 아니고 그 가을도 이제 봄처럼 이제 또 역전이 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음의 상태가 많은 이제 그런 봄의 이제 그런 성질로 됐다가 그다음에 겨울로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눈 거하고는 약간 이제 차이가 나죠.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통상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하면 이제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어떻게 변하느냐. 처음에 겨울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봄으로 변했다가, 그 봄이 이제, 봄과 가을은 이제 서로 뭐 거의 비슷한 거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르는 이제 가을이라는 이제 그런 걸로 변했다가, 다시 이제 여름으로 갔다가, 나 여름에서 이제 또 이제 겨울 갈 때는 또 속으로 이제 여름에서 그게 많이 이제 그 음이 성장해서 이제 그러니까 다시 또 가을로 갔다가 그 다음에 그 가을에서 바로 또 겨울로 가는 게 아니고 그 가을이 이제 어떤 봄의 단계인 것 같은 그러니까 소음의 단계로 갔다가 이제 다시 겨울로 가는 거. 예, 요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뭐 통상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알기 쉽게 그냥 그렇게 정한 것 같고 주역에서 이제 이 주기운동 그러니까 그걸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는 뭐 태음, 소음, 소양, 태양을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배우고 또 저도 발전을 합니다. 예. 이제 그러면 이제 한번 음유와 이제 양유를 이제 딱 살펴보면 이제 이 음이 맨 밑에 음이 이제 양으로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양으로 되고 그다음에 여기다 또 양을 딱 대주면 이제 이 양이 음으로 변하고 요 위에 이렇게 다시 이제 양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소양에서 다시 요 밑에 걸 다시 이제 또 변화를 시키면 그게 이제 양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반복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맨 밑에 이제 이 음효가 이제 바뀝니다. 이게 음효에서 양효로 바뀝니다. 양효로 바뀌고 그다음에 여기다 다시 이제 양효를 이제 대주면 이 양이 이제 엄청 극인데 거기다 또 양효를 대주면 이제 이 양효가 음으로 바뀌거든요. 음으로 바뀌면서 그 위의 효에다가 그 남는 그 이제 양효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위의 효가 또 양효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소양에서 이제 요 밑에 음에다 다시 또 이제 또 양기를 또 대주면 요 밑에 게 이제 또 양효가 됩니다. 예. 그 변해가는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효의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변해가는 걸 이제 그런 법칙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유추해낼 수 있어야 나중에 이제 8개 건공감리 그 다음에 진태 진손 뭐죠? 진손간 하여튼 8개 있지 않습니까? 그 8개로 이렇게 이제 사상에서 다시 8개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규칙이. 그러면